네, 자 CNK 인터내셔널 코코 상한가에 근접하고 있네요.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어쩔 수가 없는 게 또 시장인 것 같기도 하고 웃음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정렬 기자. 네네. 오늘 기자들이 떴다 시간 어떤 알짜 우량한 돈 되는 재테크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상장지수 펀드라고 하죠. ETF에 대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다이아몬드 ETF 이런 건 아직 없나요? 네, 아직 없습니다. 아, 참. 금이나 석유, 석유 선물이나 은 이 정도 있는데요. 네. 다이아몬드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자, ETF 상장된 지가 벌써 8년. 네네. 좀 다양해지고 숫자도 엄청 많이 늘었죠?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거래소에 상장된 ETF의 숫자가 100개를 넘어섰습니다. 네. 그만큼 아주 다양해지고 100개. 예, 개수도 많아지고 상품의 종류도 다양해졌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100개가 넘는 ETF. 자, 오늘은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ETF를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소개를 해 주실 건가요? 네네. 이제 ETF라는 상품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이 접해보셔서 어떤 상품인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원자재 등의 상품을 덩어리로 묶어서 상장을 해놓는 주식을 말합니다. 일반 주식에 비해서 안정적이고 펀드에 비해서 저비용 구조인데다가 환급성이 높다는 이유로 최근에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코스피 지수를 따라가는 인덱스 ETF나 특정 업종의 지수를 따라가는 섹터 ETF 등이 대표적입니다. 최근에는 지수 상승률의 2배 이상의 수익률을 내는 레버리지 ETF나 시장이 하락할 경우에 수익이 나는 인버스 ETF 등도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펀더멘탈 ETF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펀더멘탈 ETF? 네네, 혹시 유 기자님께서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약간 생소합니다. 좀 생소하죠. 네. 예. 우리자산운용이 지난주에 내놓은 상품인데요. 코스피 상장 종목 가운데 기업 가치가 우량한 상위 100개 종목을 편입한 FN가이드 RAFI 코리아 대형 지수를 추정하는 펀드 ETF입니다. 네. 기존의 코덱스 200 ETF 등이 그 대부분의 시가총액 방식의 지수를 추정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시총에서 10%를 차지하는 편입 종목은 지수에서도 10%만큼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죠. A 종목의 시총의 비중이 10%이라면 이 종목의 주가가 5% 올랐을 때 5% 곱하기 10%를 해서 0.1을 해서 주가 상승률의 0.5%가 지수가 상승하는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네. 인덱스 ETF들은 이 같은 지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전체 운용 자산을 각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에 맞춰 분산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코스피 200 시총의 약 11.6%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11.6%, 시총의 4.9%를 차지하는 현대차는 마찬가지로 4.9%를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아하. 이 같은 방식의 인덱스 ETF는 장기적으로 시장 성장과 함께 수익률도 성장해 갑니다. 2002년에 첫 상장된 시총형 인덱스 ETF인 코세프 200과 코덱스 200의 수익률이 현재 260%대로 국내 ETF 가운데 선두권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이런 점을 좀 잘 보여주는 그런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방식의 지수를 추정하는 ETF는 한 가지 이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가 비싼, 그러니까 고평가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사들여야 하고, 그렇죠. 주가가 싼, 저평가된 종목은 적게 편입해야 된다는 그런 한계점입니다. 주식 투자의 기본인 어떤 저평가된 종목을 사들이고, 고평가된 종목을 판다고 하는 그런 그 기본과 아주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또 매일매일 변동하는 시가총액에 맞추기 위해서 꾸준히 주식을 사고 팔아야 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그 수수료라든가 운용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도 더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상장된 펀더멘탈 ETF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가치에 따라서 편입 비중을 결정합니다. 네. 잠깐만. 네네. 지금 벌써 혼자 네네. 5분 동안 계속 말씀하셨어요. 네네네. 5분 동안.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아니, 기록. 이대호 기자, 이게 어떻게 됩니까? 혼자 5분 동안 다 얘기를 하고, 이거 진짜.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문제점.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네네.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 일단 그 문제점을 한번 이 펀더멘탈 ETF에 대한 설명을 통해 가지고 좀 어떻게 개선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 ETF는 비싼 거를 더 많이 사야 되는 네네. 그런 한계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었는데 이 펀더멘탈 ETF는 그 문제를 해결한 겁니까? 네네, 기업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네 가지 지표를 놓고요. 네. 그 네 가지 지표에 따라서 그 ETF에 편입되는 비중을 조정을 하는 그런 네.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뭐 매출액이나 현금 흐름, 자본 총계, 배당금 등 네 가지 펀더멘탈 지표에 근거해서 투자 종목의 선정과 투자 비중을 결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기초자산이 되는 종목들의 비중도 기존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와 차이가 있는데요. 네. 뭐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말씀드렸듯이 한 11.6%,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약 3.8%를 편입하는데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펀더멘털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삼성전자를 약 12.2%, 더 많이 사요? 네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6.4%를 사들이는 그런 편입 종목에서의 네,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군요. 네네. 그러니까 전망이 가미돼 있는 네네, ETF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따라가기만 하는 게 단순한 아니라 시가총액에 의해서 그 비중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회사가 어느 정도의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지고 이름을 좀 쉽게 지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네. 펀더멘탈 따라가는 ETF가 아니라 앞서가는 ETF 네네. 이렇게 좀 앞서가는 ETF, 펀더멘탈 네네. ETF. 그럼 좋을 텐데. 아니 5분 동안 얘기하시니까 카메라 감독님이 하품하고 졸고 계세요. 진짜 이거 우리 큰일 났습니다. 이거 시청률 이게 명확도 안 합니다. 아, 이거 네네. 불보도 뻔한데 이거 진짜 어떻게 하냐 진짜.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어찌 할까요? 네. 진짜. 자, 그래서 이 펀더멘탈 ETF는 앞서가는 ETF다. 네, 그렇습니다. 기업의 펀더멘탈을 예측하고 그거에 기반해서 뭔가 이 포트폴리오에 반영을 한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시가총액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일매일의 시총 변화에 따라서 시총 네. 비중 변화에 따라서 편입 종목을 꾸준히 계속 바꿔줘야 되는데 이 그 펀더멘털 ETF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만 그 편입 종목을 변동을 하고 비중을 변동을 하기 때문에 네. 그만큼 비용도 저렴한 ETF의 그런 특징을 잘 살린 그런 종목이라고 비용이 생각할 수 저렴하다. 있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관심은 어떤 ETF가 정말 뭐 예. 펀더멘탈 ETF도 좋고 시세 추종률도 좋은데 그러면 어떤 ETF가 요즘 상황에서 좀 투자하기에 매력적인 건지 이대호 네네. 기자도 궁금하고 저도 궁금합니다. 아, 네네. 일단 뭐 지금 코스피 지수가 2200 가까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네. 어느 정도 그 추가적인 지수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라면은 네.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그 ETF가 있는데요. 일단 종목명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그 커버드콜 ETF라고 불리는 ETF입니다. 커버드 콜. 네네, 펀드에 이제 그런 커버드콜 펀드들이 있는데 예. 그런 방식을 ETF에도 도입을 해서 완만한 하락장이나 상승장에서 완만한 상승장에서 초과 수익을 내기 위해서 설계된 박스권 장세에서 네네, ETF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 코스피 200 주식을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매월 옵션을 코스피 200 지수 종가보다 한 5% 정도 높은 그런 콜 옵션을 매도를 하는 걸 통해서 5% 높은. 네네 그 지수 상승에다가 추가로 그 추가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상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한 달 후에 이제 옵션 만기일까지 코스피 200 지수가 5% 이상 오르지 않는다면 그 옵션 매도를 해놓은 것에 어떤 프리미엄까지 같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 넘게 오르면 그러면 이제 그 수익이 고정이 되는 그런 효과가 납니다. 콜 매도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이제 너무 많이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콜 옵션에서 그 손실이 나기 시작을 하고 그 손실이 코스피 200 지수의 상승률과 같은 폭의 손실이 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이 같은 방향으로 고정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네. 어디에서 이런 상품을 좀 많이 좀 파나요? 네, 마이에셋 자산운용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 뭐 사는 건 일반 HTS를 통해서도 할 수 ETF를 있고.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주식처럼 구입 되니까. 예. 그 제가 CG를 통해서 한번 커버드콜 상품 구조를 한번 그려왔는데요. 예. 그거 한번 같이 좀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봐야죠. 네네. 예.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50초, 30초 남았습니다. 네, 마이너스 5%에서 0%일 때는 수익 방어가 가능하고요. 0에서 5%는 초과 수익, 그리고 5% 이상에서는 수익이 한정되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CG군요. 네네. 네. 마이다스 커버드 콜이라는 이름으로 네, 선정이 그렇습니다. 되어 있네요. 네네. 예. 어떻게 우리 시청자분이나 투자분들한테 좀 추천해줄 만한 그런 상품으로 우리 정영희 기자도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뭐 다양한 그 투자 전략, 자기가 자신이 생각하시는 투자 전략에 맞춰서 네. 그 ETF의 종류를 찾아서 다양합니다, ETF도. 투자하는 정말.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ETF 재미난 거 있으면 또 더 많이 좀 얘기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대호 기자도 좋은 기사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